한국 현대사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시기마다 미국이 어떻게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사례입니다. 4.19 혁명 이후 앙양된 사회 민주화 열기. 4.19 혁명 이후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치가 끝나면서 이승만 정권 당시의 학살이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4.3 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과거사 정리 운동이 진행되었고, 김구 암살 사건 진상규명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을 주도했던 학생들은 학도호국단 해체, 자치학생회 건설, 사학비리 규탄 등 학원 민주화 운동을 적극 펼쳤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청년들과 함께 한미경제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반미운동을 적극 벌였습니다. 1961년 2월 8일 체결된 한미경제협정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 최초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미운동을 불러왔습니다. 양키 고 홈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통일론 등 그간 금기시되었던 통일 논의가 혁신정당과 단체들에서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며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 매체가 급격히 늘어나며 언론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승만 정권 시기 억눌렸던 노동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1960년 한 해에만 388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졌고 쟁의 발생이 전년에 비해 2배가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해고 반대, 어용노조 축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장면 정부와 보수 정치권은 진보적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이 벌어지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1961년 3월 반공임시특별법을 만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은 이대 악법 반대 운동을 벌이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5.16 쿠데타와 미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모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일부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 쿠데타 세력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쿠데타 직후 민주화 운동을 벌인 사람들을 2,000명 넘게 체포하면서 4.19 혁명 이후 활기차게 벌어지던 민주화 운동을 말살하려고 탄압했습니다. 미국은 5.16 쿠데타를 배후에서 실행한 장본인입니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는 1964년 5월 BBC와 인터뷰에서 5.16 쿠데타에 관해 내가 재임 중 중앙정보국의 해외 활동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펼친 공작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보국이 5.16 쿠데타를 은밀하게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5.16 쿠데타의 장본인이라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한국 군대의 이동 권한이 군사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군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미국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 지부장이었던 피어드 실바의 회고록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방부는 쿠데타 세력의 명단과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보다 4.19 혁명 이후 활기를 띤 반미운동과 통일운동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고 통일 자체가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면 정부가 반미 통일 운동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미국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보다 더 강하게 국민을 제압할 수 있는 군을 동원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 5.16 쿠데타 이후 국민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은 군사 정권의 탄압으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4.19 혁명 이후 다시금 타오른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열망을 군사 쿠데타로 파괴했습니다.